안녕하세요. 서민희라고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제 위원 중에 한 명이고요. 이렇게 기회가 돼서 이제 토론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앞서 발표해 주신 우리 용산정책연구소의 브레인 대표 이세원 위원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자료를 수집해 주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자치위원 우리 교육문화분과장님 조은현 위원님 덕분에 그 당시에 했었던 활동들 같이 이제 큰 도움은 못 됐지만 이제 참여하면서 느꼈던 새록새록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하게 될 내용이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매년 발행을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사례집 이 이제 많이 배포가 되고 있는데, 행정청에서 이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많이 홍보가 안 되고 많이 이렇게 읽혀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하면서 알게 된 거지, 이제 수동적으로 좀 이렇게 막 광고를 통해서 알게 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수 사례집을 2023년도 우수 사례집을 이제 보고 간략하게 어떤 사례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3월부터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주민참여예산사업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할 때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좀 참고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제 우수 사례집 전에요. 이제 검색을 해보고 이제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제도가 시작된 지는 오래됐는데, 이 제도가 어떻게 현재 이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우리 입법조사처에서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가 유영아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방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연도는 좀 오래됐어요. 2019년도 자료인데, 저는 이제 이 자료를 보고서 많이 개선된 부분도 있었지만,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문제점이 아직까지도 이어져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이제 해드리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이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많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많이 배웠는데, 문제점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하면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참여 공간의 부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가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생활 밀착형 사업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풍요로워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런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참여 공간이 부족하다. 온라인도 사실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오프라인은 더더욱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우리 윤범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에 2번, 오프라인 모임 정도가 단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기가 2019년도부터 제기가 됐었던 부분이고. 한 번은 위촉장 받으러 모이고, 한 번은 심의하러 모이고. 네. 심의하러 모이면 이미 끝나 있고. 네. 그래서 좀 형식적인 부분이 있어서 아쉬웠는데, 그 부분이 이제 지적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민위원들이 주역 주민 전체의 대표성이 부족하지 않나, 19년도에 그렇게 이제 제기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공개 모집이 아니었었고, 이제 좀 편향된 조직에서 이제 겸업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게 개선이 돼서 공개 모집을 통하고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대표성을 더 많이 부여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사람은 많아졌지만 이제 전문적인 지식은 사실 이제 부족하다는 한계가 이제 지적이 됐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조현은 위원님께서도 활동하셨던 우리 주민자치회의 지역 문제, 해소 활동과 연계가 부족하다. 이제 따로 이제 목표는 취지는 같은 거의 비슷한 단체인데 연계를 하면 좀 더 시너지가 있지 않겠나라는 이제 문제점을 이제 제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점을 개선하는 그런 걸 크게 3가지로 요약하면, 말 그대로 주민참여 공간을 구축하고, 그리고 위원 위촉 방식을 가령 저소득층의 대표 내지는 다문화, 그리고 장애인 이런 특정 그룹들의 이제
다양하게 이제 위촉을 하는 그런 개선 방안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주민자치회의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좀 더 시너지를 향상시키자.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본격적으로 우수 사례집 그 2023년도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까 이세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대구광역시의 장례식장 다회용기 뭐 이런 사례가 있고요. 서울특별시는 시민참여 예산제도, 그러니까 구가 아니라 시 차원의 시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홍보가 많이 부족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충청도에서는 별빛 충서서 언급했었던,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같은 건데요. 어떤 모니터링이냐면 이제 이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성과를 공유하는 전시회를 통해서 좀 더 이제 활성화하겠다. 뭐 그런 사례들이 이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사례들이 있고요. 굉장히 사례가 많더라고요. 2023년만 있는 게 아니라 2022년, 뭐 21년 쭉 이렇게 사례들이 있는데 이걸 자료를 이제 공유해 드리면 같이 읽어보시고 이제 우리가 사업 신청을 할 때 참고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 이제 시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인데요. 이런 것들이 예산학교 뭐 이런 명칭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제 이 예산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적극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내용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 공유 전시회도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을 특화시켜서 청년과 함께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이 부분을 좀 이제 많이 사업을 추진 성과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청년형 주민참여 예산제를 별도로 분리를 해서 별도로 사업 공모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면은 좀 더 좀 좋은 아이디어가 이제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주민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용산구에서 이제 주로 하고 있는 환경 개선 사업들, 그런 사례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달성군 뭐 이렇게 언론 보도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이 사례집을 보면서 용산구의 사례가 없어서 많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산구도 이런 우수 사례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했었던 그 음악회 같은 이제 사례인데요. 부산시에서 이제 주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하하 음악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렇게 장소를 이제 이동해 가면서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 용산구도 이 우수 사례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사진에 보면 웰리스 병원, 뭐 이렇게 일동 미라주 더스타, 이렇게 아파트 회관 같은 데서도 이제 개최하고 해서 이게 연속적으로 돼서 우리 일회성 이벤트 비해서 좀 부럽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계속 유지하는, 그것도 이제 사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바로 연접해 있는 군데예요. 스마트 그러니까 IT 기술로 이런 뭐 여성 귀갓길, 우리 지금 현재 여성 귀갓길은 그냥 바닥에 여성 귀갓길하고 CCTV 있는 게 전부인데 사실 실효성이 뭐 도움은 되긴 하지만 그걸 더 발전시켜서 QR코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안전한 사각지대를 안전을 위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기 비치, 이제 우리가 소화기를 예사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뭐 막상 위급한 상황에 따지면 당황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각 가정에서 비치를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곳곳에 공용 소화기를 비치해서 이제 위급 상황을 대비하자,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굉장히 좋게 우리도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업인데요. 그 불법 쓰레기 투기 감시용 CCTV인데요. 이 사업은 우리 용산구에 이제 개발을 앞두고 있는 낙후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제 무단 투기나 뭐 노상 방뇨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생활의 질을 저해시키는데, 이런 CCTV를 설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구도 이런 걸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이제 데크 계단 보수하는 부분들, 환경 개선 사업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례들을 굉장히 아까 차례에서 목록에서 보셨듯이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용산구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좀 추려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집들을 보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 나니까 그 방향성이 눈에 약간 이제 큰 틀이 보이는 게 뭐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더 홍보하고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런 사례들이 우수 사례로 뽑힌 걸 보니 이제 그런 목표를 추구하는 그런 것 같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청년층이 사실 주민 지역사회에 관심을 많이 가시는 분들 중에 이제 노년층, 장년층들이 많은데, 청년층도 함께 참여를 확대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의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을 직접 가져야 된다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의견 교환이라든지 면대면 소통, 우리 위원들끼리 그런 사례 이제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라든지 다른 지역 단체들과 이제 연계를 강화해서 좀 더 지역 밀착형, 정말로 이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이 많이 공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우수 사례집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